구독, 좋아요. 아니 중국은 나라 빚이 8경 3천조 원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이거 아니 단위가 연산이 안 돼요. 아니 이렇게 빚이 많을 수가 있는 겁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저거보다 더 많다라고 예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온 데이터잖아요. 아 중국 통계니까 더 많을 수도 있다. 네, 더 많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허. 기업 부산 총 합체가 뭐 GDP 대비 300%를 돌파했다라고 하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미국보다 유럽보다 더 많은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300%가 더 넘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 2025년 9월 말 기준인데 예. 이제 12월 지나고 이제는 26년도잖아요. 예. 그보다 더 높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허. 중국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 아슬아슬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 않나. 아니 어떻게 버텨요? 아니 우리나라 빚 뭐 1,400조 있는 것 같고도 네. 뭐 응애 하고 태어나는 순간 빚이 2,700만 원이다 뭐 그런 소리 하는데 아니, 인구가 많아서 그냥 버티는 건가? 어떻게 그 견디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애통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중국은 지금 성장률을 지키려면 빚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빚을 지면서 성장률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중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한 3%에서 4%는 좀 나오는데 그것도 막 이제는 요즘 아슬아슬하게 막 줄어들고 있다, 예, 막 줄어들고 이렇게 있죠.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성장률이라도 지키기 위해서는 빚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빚을 줄이면 성장률이 꺾이는 약간의 딜레마를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GDP 뭐 부채다 이런 부분은 정말 지금은 심각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지금 부채를 정리를 하려고 하면은 부실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 손실을 누군가를 껴안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서 청산을 해야죠. 네, 지방 정부에서 할 거냐 아니면 기업에서 할 거냐 약간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뭐 과거에 홍다 사태나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네. 기업에서 이걸 떠안다가 과도하게 크게 터졌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그 이후로 이제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뭐 대외적으로는 뭐 중국 기업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못 믿는 경향도 많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그래서 계속적으로 부채가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만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 아슬아슬하다라고 그럼 생각이 결국에 중국이 이렇게 빚이 많아진 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네, 왜 나라에 국채 발행해 가지고 네, 뭐 소비 쿠폰 막 나눠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소비 쿠폰 나눠주듯이 지금 그렇게 해왔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투자나 이런 부분을 기업들을 도와주면서 계속적으로 정부 부채나 이런 부분을 떠안으면서 했던 부분이 있었고 우리나라 정부도 약간 비슷하죠. 그러니까 소비 쿠폰이나 이런 부분을 발행을 하면 경기가 좋아질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계속 해가지고 지금 빚이 네. 8경 3천조 원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그거를 약간 따라가려고 또 발행을 한다라고 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느끼면서 진짜 내실을 다지면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좋지 뭐 단기적으로 뭐 이걸 돈을 뿌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뭐 땅 파면 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땅 파면 돈을 나오면은 누구든지 다 뿌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은 약간의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약간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한 약간 이런 부분이 더욱더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과도하게 정부나 이런 부분에 부채를 늘려서까지 막 내수의 활성화나 이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실을 더욱더 다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게 진짜 중국에서 다 망하고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데 이걸 흉내내 갖고 문재인 정부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돈을 뿌리고 있으니 중국에서 그렇게 돈을 뿌리는데 8경 3천조 원을 뿌리는데 중국의 소비 심리 저 냉각되는 거 보십시오. 네. 근데 이게 말입니다. 제가 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중국이 우리나라도 지금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중국의 수출도 지금 역대 최대 흑자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흑자가 많이 나오면 사실 빚을 좀 갚을 수 있는 여력도 생기는 것 같은데 중국은 흑자라는 게 오히려 더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이것도 무슨 얘기인 건가요? 그러니까 무역 흑자가 나오면 네. 다른 나라나 이런 부분에서는 좋다라고 예, 생각을 할 수 좋은 거라고 있잖아요. 생각하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무역 흑자가 나는 이유를 봐야 됩니다. 무역 흑자라는 게 뭐냐라고 본다면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하는데 수출이 많으면 무역 흑자라고 그러니까 해요. 수출이 많으면 흑자 나오죠. 네, 수입을 하면 그 무역 적자라고 하고요. 예. 쉽게 말하면. 근데 수입이 줄어든다라고 보는 게 뭐냐라고 보면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겁니다. 아, 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저 물건을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사는 모습이에요. 어허.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팔고는 있죠. 그러니까 사는 거에 비해서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사상 최대의 무역 흑자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기서 뉴스에서 보시면 또 위안화 절상이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를 더욱더 올리는 이유가 뭐냐라고 본다면, 그렇게까지도 안 하면은 내수가 파탄이 되는 거죠. 돈이 없어도 수입을 못 하는데 이 위안화까지도 절상을 안 하고 절하를 해버리면 더 못 사게 되는 더 못 사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저 무역 흑자가 어떻게 보면 중국에는 약간 이면적인 모습까지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무역 흑자나 이런 부분이 경기가 너무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 내수가 망가졌다는 결과까지도 나오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무역 흑자를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 많이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수가 안 좋으니까 그 물건을 이제는 해외 덤핑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알리나 테무가 네, 지금 우리나라한테 물건을 되게 싸게 팔고 있는데 네 맞아요. 그 싸게 파는 게 손해 보면서 파는 거다. 네. 그러니까 중국 국내에서 물건이 워낙 안 팔려서 재고 많이 쌓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공장을 멈추면은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러면 중국에서 또 이제 이란처럼 대규모 시위가 날 수 있으니까 그걸 무마하느라고 일단 팔고 파는데 저쪽에서 살 수 있게 아주 싼 가격에 팔어. 그리고 손실 나는 거는 중국 정부에서 메꿔줄게. 이런 구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서 만든 게 지금 중국의 무역 흑자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우리가 쉽게 말씀해드리면 2차 전지 뭐 전기차, 중국산 전기차나 이런 부분 되게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예. 네, 그런 부분이 뭐냐, 공장을 멈추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내수나 이런 부분이 파탄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계속 보조금을 지어주면서 만들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나 이런 부분이 재고가 엄청 많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많이 안 팔리고 있으니까 그만 팔고 싶은데 멈추는 순간 어떻게 보면 내수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중국 공산당이 야 공장 멈추면 안 돼. 공장 멈추면 인민이 분노한단 말이야. 너는 무조건 만들어. 지금 그러고 있는 거군요.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많이 만들어야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을 받을 수가 있고, 지원금을 그걸 받으니까.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라고 본다면 다른 나라에 덤핑으로 막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럼 다른 나라 입장에서나 이런 부분은 이제 미국과 유럽까지도 견제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무역 흑자가 나왔다는 걸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는 또 짚어야 되는 게 뭐냐라고 본다면, 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나 이런 부분을 중국 견제를 하는 부분이 딱 맞아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 전략이 통한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내수가 정말 안 좋구나, 예. 무역으로 버텨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관세까지 때려버린다고 보면 중국산 제품이나 이런 부분이 가격 경쟁력이 안 좋아지면서 중국이 이제 뭐 100원에 흑자가- 팔던 거 50원에 팔려고 그러는데 관세 50원 때려버리니까 네. 100원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얘네 좀만 더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관세 전쟁이나 이런 부분이 다 치밀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야, 그러면 중국이요. 지금 빚이 8경 3천조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 무역 전쟁 조금만 더 가면은 뭐 10경 되고 뭐 그러면 진짜 중국 망하겠는데요? 아까도 봤다시피 중국 그 부채 비율이나 이런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진짜 해외나 이런 부분에 막 전기차,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산 전기차나 이런 부분이 막 갑자기 들어오고 있잖아요. BYD 들어왔지 않습니까? 가격 경쟁력 되게 좋다 막 이렇게 막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이거 내수가 안 좋다라고 중국도 느끼니까 해외 시장으로 돌리고 있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경쟁력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막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관세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유기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왜냐, 유럽 뭐 잘 나가는 기업이나 이런 부분 보면 다 어떻게 보면 자동차 기업입니다. 뭐 벤츠나 그렇죠. BMW나 그런 기업인데, 중국산이 막 이렇게 덤핑이나 이런 부분을 한다라고 보면 언젠가는 제재가 더 강력하게 들어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